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올해도 이제 꼭 한 주가 남았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런 독일 격언도 있죠.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죠. 오늘 먼저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몇 킬로 빠졌습니다. 하긴 뭐 요즘에 예, 별로 좋은 일이 많이 없죠.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이 많고 또 일도 많고. 예. 아마 제일 큰 걱정이 이준석 대표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선대위 직책 다 내려놓고 밖으로 나간 지가 엿새째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이제 사실 이야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더 이제 갈등이 더 그렇죠. 커질 것 같아서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더 그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뭐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사실 그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당 대표 당의 지금 가장 큰 것이 대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대선을 향해서 전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아 평가를 예. 뭐 잘했다 못했다 예. 이 말씀입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뭐 그거보다도요. 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미 일어났지 예, 않습니까? 일어났으면 이제 잘 수습해야죠.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 내 지금은- 분위기를 보면 지금은 예. 지금 현재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뭐 선대위에 들어와라. 예. 뭐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돌아올 것 같지도 않죠. 예. 그래서 지금 당 대표로서 그 당이 지금 가장 그 심각한 지금 문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대선 승리니까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게 또 많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혹시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밖에서 이런저런 인터뷰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평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충분히 뭐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서 이걸 두고서 바로 예. 해당 행위다 뭐다 하기에는 좀 이런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또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뭐 그런 걸 느끼는 분들도 많고 잘했다는 분보다는 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그게 것 제 같습니다. 느낌입니다. 예. 지금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예.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퇴하는 게 이 시점에서 더 옳은 일일까요? 대표 사퇴를 하면 물론 임시체제로 뭐 원내대표가 그 대행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갈등을 줄이고 뭐 또 뭐 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좀 더 뭐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럴까 이 큰 목적 예. 제가 며칠 전에 회의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서로가. 대선 기간 동안 예. 저라고 어디 할 말이 다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나 좀 참고 3월 9일 모든 것이 예. 3월 9일 지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대위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예.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 할 일을 해달라. 예, 이런 말씀인 거죠. 대표로서 꼭 선대위 운영에 관여 안 하더라도 대표로서 유세도 할 수 있고 예. 또 대표로서 그 당원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죠.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 선대위 모든 직책 내려놓고 나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와중에 후보가 직접 이렇게 좀 만류하거나 전화하거나
만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정상 아닌가요? 지금 그만두고 밖에서 엿새째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화 한 통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울산 내려가고 했을 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가서 심지어 이 대표하고 좀 그 서로 언쟁을 했던 조수진 의원까지도 적극적으로 어쨌든 대표가 그 울산까지 가셔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울산 내려가서 그런 이제 서로 뭐 화해를 하고 예. 했던 거고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한 번이 지쳤습니까? 아니고 두 번째고 예. 또 그다음에 그때보다도 지금 선대위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그런 일에 매몰돼서 그거 가지고 자꾸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선거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많은 예.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선대위 구성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울산 뭐 이제 선대위 구성할 때 뭐 여러 가지의 그 서로 또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선대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후보를 계속 가려왔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후보가 안 보이고 계속 무슨 불협화음만 보이는 그런 당이 돼버렸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 그렇게 또다시 가서 만나고 또 하고 하는 이것도 이슈가 되고 예.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선대위가 할 일이 너무 많고 후보도 지금 일정이 너무 바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중간에 많은 분들이 힘을 쓰겠습니다만 후보가 또다시 가서 그런 것이 또다시 그 불협화음이 또 이슈가 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을 같지는 않습니다. 겨를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속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윤석열 후보의 실망 같은 게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후보의 마음을 제가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나 전체 선대위의 분위기는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울산 내려갔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좀 더 냉정하다. 냉정하다. 차가워졌다. 예,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후보도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맡으셨을 때 한번 모셨는데 그때만 해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오시기 전이거든요. 예. 그때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께서 사실은 그때는 뭐 이준석 대표와 공동이지만 선대위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분위기였고 예. 아무래도 그때 속으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렇게 꾸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과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하는 방향과 혹시 뭐 상충하는 부분은 없으시던가요? 제가 그때 사실은 뭐 구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안 한 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온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 제 생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큰 어떤 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보면 하부 조직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스타일입니다. 옛날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러셨죠. 그랬고 그래서 굳이 뭐를 딱 털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도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큰 하나의 화두를 던지면서 운영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군요. 예. 그럼 지금은 두 분이 잘 맞으십니까? 잘 못 맞을 게 없습니다. 서로 지금 뭐 해야 될 일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실 일 하고 예. 저는 또 제가 할 일 하고 선대위라는 게 워낙이 선거라는 게 정말 바다 같지 않습니까? 일을 서로 죽으라고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할 일 하면 됩니다.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예.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아마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큰 정책들, 그 작은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책본부에서 다 할 예. 거고요. 그거 말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어디 없을까 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꺼내놓고 혹시 변수 관리, 위기 관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 뭐 제가 대응하는 예. 그거 당연히 해야죠. 예. 그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심지어 박해 인사를 영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은 특히 대구 경북 쪽에 민심이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예. 그걸 좀 더 확고히 잡는 문제. 또 그다음에 그 지금 조직총괄본부나 직능본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들을 제가 아우르는 문제 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대체로 얘기하시는 게 이준석 대표라고 왜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같을 텐데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승리 방정식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생각하는 승리 방정식이 좀 다른 것 같다. 확실히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하는 승리의 방정식은 무조건 후보 중심입니다. 후보 중심성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후보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만이 있고 좀 말하자면 참기 힘든 게 있어도 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키고 싶은 게 있어도 양보해야 되고 3월 9일까지는. 예. 그래서 제가 후보 중심성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후보가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휘해야 된다는데 이 말이 아니고 예. 우리가 선대위를 서로 말하자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놓기 싫은 게 있어도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후보가 조명을 받아야 되고 그 후보를 놓고서 받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건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하자면 그 후보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선대위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당장에 그 말썽이 나더라도 좀 고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예, 방정식을 예.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어떤 경우에도 3월 9일까지는 후보의 중심성을 흐트리는 그런 것은 저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두 양쪽이 생각하는 방정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이야기도 잘 풀리고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대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 나이 문제나 또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예. 거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어느 방정식이 맞는지. 예. 근데 저는 제 방정식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보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씨의 행동 반경이라고 그럴까요? 대선까지 역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이 없지 않아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보하고 같이 뭐 행동할 때는 좀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진 영역에서의 그 역량 같은 것도 좀 보여줘. 독자적으로. 예. 후보와 꼭 같이 안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좀 그 보여줬으면 좋겠다. 전 솔직히 이제 그 뭐 심지어 대통령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옛날 뭐 영부인이다, 퍼스트 레이디다, 심지어 국무원 이런 건 아니고 예. 얼마든지 자기의 독자적인 인격으로서 자기 일을 해도 좋다. 권력이나 돈이 개재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도 결국은 그 독자성을 좀 인정해서 판단해서 해 주십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다만 뭐
저보고 꼭 이야기하라면 때로는 후보하고 같이 어디 뭐 지방 순회도 좀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그 전문인으로서의 그런 역량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 싶죠. 예.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예. 저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배우자의 대선 기간 역할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정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그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나눠지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배우자 문제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가장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후보와 후보겠죠. 또 당사자인 후보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대학 가겠다고 아주 그 불을 켜고 공부하는 아이 보고 계속해서 왜 대학 갈 준비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는 압박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 배 아니라 몇십 배 지금 받고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선거가 잘못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분들한테 거기에다가 선대위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네.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일단 맡겨보고 그것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몰라도 예. 일단은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후보한테 맡겨야 된다. 예, 충분한 압박을 받고 있고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영부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는다. 사실 그 표현 안 쓴 지는 이미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선대위에서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후보의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후보의 개인 생각이 뭐 공식화되는 게 이제 공약 아닙니까? 당연히 공약에 담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은 공약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게 가도 된다라는 이제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청와대에 계셨지만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위한 그 자리가 어떤 권력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원하고 보조하는 자리입니다. 예. 지원하고 보조하는 자리인데 굳이 제2부속실이 없어도 예. 제1부속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부인이 이 낮에 어디 가서 있을 자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늘 관제에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어디다가 뭐 필요할 때 나가서 손님 맞는 사무실 정도 하나 두고 예. 그다음에 제1부속실에서 누가 한 사람 정도가 지원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뭐 제2부속실 없애고 그런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부인이 해야 될 일들은 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가서 뭐 행사 참석해야 되고 특히 뭐 어디 기관을 방문할 때도 있고 단체를 방문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당연히 수행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경호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죠. 역할은 최소화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역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바람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그렇게 후보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말하자면 뭐 정말 교사나 교수였다면 강의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전시 기획의 전문가라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말 돈과 권력과 관계없는 그런 전시 기획도 하고 또 뭐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회에 다 하는하고 뭐 이런 식의 그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이 말하자면 사적인 고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2부속실이 없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었죠. 배우자가 없었으니까요. 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소식을 들으셨을 때 아마 다른 어느 누구보다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마지막 저하고 통화하던 그게 생각이 났고요. 마지막 뵀을 때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요?
딱하다고 그럴까? 측은지심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마지막 뵀을 때도 결국은 나라 걱정, 본인의 안위보다 이 국가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저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가 박 대통령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예. 제가 안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일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리 인준을 받을 가능성은 5% 10%도 안 되지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박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살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옥살이보다도 그 선고의 내용이 좀 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복권 단행한 시기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 이런 걸 놓고 뭐 갈라치기다 또 선거에 이용할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야권 분열 소위 아마 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 주변에 생각하셨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한편 저는 제 기분입니다만 묘하게 느껴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킨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한명숙 총리 사면에 또 무게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해온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이 한명숙 대표 사면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사면보다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책통이시고 또 정책실장 청와대에서도 하셨고 정책 대결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정책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가 토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은 정책 토론이 아닌 서로 간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걸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책이 큰 정책들이 아직 이제 다 안 나왔고 그런 상태인데다가 이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많다 보니까 정책이 자꾸 묻힙니다. 어제도 제가 지금 그 후보가 호남 가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묻혀서 뉴스가 안 돼요. 그것은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해서 묻힌 측면이 크죠. 그 이전에, 그 이전에도 뉴스가 안 돼서 기자들한테 물어더니 기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치적 공방이 자꾸 덮어버리는. 아니 정책 발표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거 말고 딴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이제 호남 지역에 큰 소위 말해서 그 전에 전북 갔다가 호남 간 거 말입니까? 가서 광주에 가서 그 말 실수 논란이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자꾸 이제 덮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제 것들이 공약을 자꾸 덮어버린다고요. 그건 남이 덮은 게 아니죠. 뭐 어찌 됐든 간에 쉽게 우리 관심이 전부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 하면 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 뭐 부정적인 면에 자꾸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토론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서로 간에 그런 공방밖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왔을 때 또 다듬어졌을 때 하면은 이제 정책 공방이 되죠. 그렇다면 후보가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뭐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 물론 처음부터 토론을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정치 처음 하는데. 그런데 16번 토론하면서 패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토론 실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윤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을 하면은 절대 윤 후보가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토론을 훨씬 더 토론에서 압도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마치 토론을 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 때 그런 거지 정책적인 것이 서로가 비판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서로 나왔을 때 예. 그때는 얼마든지 그 토론을 하죠. 정치학, 행정학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이 이렇게 자기의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판단받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토론을 해야죠. 피하지 않을 겁니다. 예. 피하지 않을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 그렇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큰 정책들이 서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정책 공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예, 있겠군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또 나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봤습니다.